반갑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만나뵙는 창의과학 기초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동영상 촬영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게요. 앞으로 자료 많이 준비해서 올릴 테니까 열심히 봐줘요. 오케이. 지난 시간에 원자, 원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소라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의 어떻게 보면 통칭이야. 통칭. 개, 사람, 말라리아 이런 식으로 어떤 생명체를 통칭하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세는 것이 아니라 통칭할 때는 원소라고 불러주고, 그다음에 원자라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가 되는 것이고, 이 원자가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트륨 5개의 원자하고 그 산소 2.5개라는 게 있을 수 없지만 3개의 원자랑 반응하면은 결과적으로 나트륨이 4개가 반응한다. 이렇게 개수로 얘기할 때는 원자. 알겠죠? 뭉뚱그려서 나트륨이라는 원소는 물에서 수소를 방출시킬 수 있는 굉장히 강한 금속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원소라고 얘기해 주죠. 원소라고 얘기해 주고 원자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온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 이온이라는 뜻은 어느 한쪽으로 끌려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페로데이라는 아저씨가 용액의 전기 분해를 할 때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꽂아놨더니 플러스극 쪽으로 끌려오는 것, 마이너스극 쪽으로 끌려오는 뭔가가 발견됐다. 그 뭔가를 우리가 이온이라고 얘기해 주게 됐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온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는 원자를 살펴보면, 원자는 가운데에 양성자나 중성자가 묵직한 놈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핵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빠르게 이동하는 전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 정지역성을 띠고 있어. 그래서 이 활발히 움직이는 이 전자가 빠져나오거나 들어오거나 하면은 이온이 될 수 있다. 원래 원자는 양성자, 플러스 성질을 띠는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전자의 개수, 세기가 똑같아요. 개수가 존재하게 돼요. 개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있는 것이 나트륨이야. 근데 양성자 11개는 핵 속에서 움직이지 못해. 움직이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 전자는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전자 하나가 빠져나가 버리면, 마이너스 1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10이 될 것이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하나 더 많아서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된다.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조여보면 나트륨 원자 같은 게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1은 안 써줘부터 플러스로 써주는 이유는 전자가 하나 도망갔구나. 산소는 보통 5, 2, 마이너스 이렇게 써준다. 그럼 전자가 2개 들어왔구나. 산소는 원자번호가 몇 번? 그래요. 8번이에요. 8번. 양성자 플러스 8개, 마이너스 8개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전자가 마이너스 띠는 전자 2개가 들어와가지고 마이너스 10이 돼버린 거야. 마이너스 10이 돼서 마이너스 성질이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의 음이온이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 오늘 배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온이라는 것은 전자, 이동성 있는 전자가 이동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양성자의 개수는 불변이에요. 그래서 양성자가 11개 그대로 있는데 전자 하나 떨어져 나서 전자가 10개밖에 안 되면은 양이온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산소 같은 경우 양성자가 8개인데 전자가 2개 들어와서 만약에 이게 8개에서 10개로 바뀌었다. 마이너스 10이다. 하면 마이너스 10이 플러스 8보다 마이너스 2만큼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의 음이온이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온을 표시할 때는 X라는 원자가 있다.
x가 전자를 2개 얻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써주면 되고 y라는 원자가 있는데 이러면 전자 3개 잃어버렸다 그럼 3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오른쪽 윗부분에 전자가 빠져나가면은 3 플러스 양수자가 플러스 성질이 3개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플러스 3이라고 써주고 전자 2개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2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자에만 이런 이온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암모니아라고 NH3 질소 3개 질소 하나에 수 3개가 결합해 있는 암모니아라는 원자가 있습니다. 이 암모니아 원자가 물속에 들어가면은 수소가 하나 결합하면서 NH4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아까 NH3하고 H 플러스 수소의 양변이 만나면서 암모니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걸 원자들의 집합인 이온이다. 그래서 원자당 원자의 단체가 만든 이온이다. 그래서 원자당 이온이라고 얘기해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OH 마이너스 수산기 이온이랑 OH 마이너스도 있고 SO4 E 마이너스 황산 이온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온과 이온의 종류에 대한 이름은 뭐 다음 페이지 보면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확실하게 좀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이온이란 뭐다? 전자가 들어와서 음이온, 전자가 빠져나가서 양이온이 되는, 즉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가 딱 맞아 떨어질 때는 같은 개수 15개 있을 때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서 이온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전자가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된 성질이 전체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음이온이, 전자가 빠져나가면은 마이너스 성질 놈이 빠져나가면은 전체적으로 플러스 양성자의 성질이 강해지기 때문에 양이온이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둡시다. 이온을 절대적으로 알아두시고, 우리가 이제 이온들, 금속이 보통 이제 이온들을 해서 전자를 쉽게 잃어버리는 금속들이 양이온이 되고, 금속들 어디 있다고? 주기율표상에서 요 부분 쭉 짜서 여기가 금속이에요. 금속들이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고, 이 오른쪽 구석에 있는 여기 음이온들이 될 수 있는 비금속이 음이온이 될 수 있다.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다. 오케이. 주기율표상의 금속과 비금속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왜 금속이 전자를 쉽게 버리고 왜 비금속이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할 사람은 공부해서 한번 와 보시고, 그래서 뭐 궁리도 해보고 왜 이 자식은 전자를 잘 버릴까, 왜 이 자식은 전자를 잘 받아들일까, 한번 공리를 해봐. 그래서 궁금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오면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오늘은 화학은 여기까지 합시다. 바로 물리 올려줄게요. 바로 할까 그냥 물리? 오케이. 물리도 바로 합시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물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쭉 했고, 이제 온도와 열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열심히 배웠습니다. 자, 열이라는 것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되고, 이 에너지가 많으면 활발히 움직여. 그래서 활발히 움직인다, 에너지가 많다, 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수치로 표현할 때는 온도라는 걸로 표현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온도라는 것은 구성 입자의 활발함의 정도를, 입자의 활발함의 정도를 우리가 온도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구성 입자에는 전자 될 수 있고, 뭐 양성 될 수 있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활발히 움직이면 에너지가 많은 거고, 에너지가 많으면은
우리가 열 에너지가 많은 것이다 라고 해주고 여기다 숫자로 표시해 주는 게 온도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섭씨만 도시라는 섭씨만 보면은 우리가 이것은 물이 어느 점 0도 C로 끓는 점을 100도 C로 그래서 100등분 해봐. 100등분 활발함의 정도를 물이 어느 정도 끓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등분한 것이 섭씨 온도고 요 같은 등분 똑같이 나눴다는 뜻이야. 뭐 수소 온도계가 됐든 아니면 알코올 온도계가 됐든 넣어가지고 그걸 100등분을 해가지고 그 스케일 그 등분 간격을 위아래로 쫙 펼쳐놓은 것이 섭씨예요. 재밌는 거는 이 활발한 정도 끝은 없어. 활발하면 미친듯이 활발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온도라는 건 올라가면 올라가는 상승엔 그 한계 없습니다. 상승의 한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물을 지어도 뭐 100층, 200층, 300층, 500층, 1000층, 10,000층 쭉 올릴 수가 있을 거야. 한계 없어. 하지만 바닥엔 한계가 있죠. 마찬가지로 활발함의 정도 역시 한계가 있고 그 한계일 때의 온도를 우리가 절대 영도라고 얘기해 줍니다. 바닥의 활발함. 바닥의 활발함이 뭐겠어? 바로 정지겠지 뭐. 물질의 입자가 정지되었을 때 이때 온도를 절대 0도라고 얘기해주고 이걸 0K라고 얘기합니다. 숫자니까 0 표시하자. 이것이 섭씨로 얘기할 때는 마이너스 273도 C 정도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 C 정도를 절대 0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더 이상 분자의 움직임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상태 활발함이 제로인 상태 정지 상태의 온도를 우리가 0K 절대 0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거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물질마다 이 지난 시간에 이제 연력학 0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1법칙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뜨거운 곳에서 활발한 곳에서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에너지가 적은 곳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그것이 0법칙이죠. 그래서 이 절대 영도가 안 만들어지는 것, 절대 영도가 영도에 가까워질 수 있어도 완벽하게 절대 영도는 될 수 없는 것이 주변으로 또 어떻게 해서든지 열이 전달돼 에너지가 전달돼서 영도에 가까워져도 영도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입자와 입자 간의 결합이 강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분자처럼 입자가 인력이 서로 간의 인력이 굉장히 강해. 그러면 이거 활발해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것들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열이라는 단어 처음 봤을 몰라. 비열하다 그런 비열이 아니라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온도가 올라갈 때 필요한 열량의 상대적인 값을 비열이라고 얘기해줘요. 뭐라고?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열이 필요한 온도가 활발해질 때 필요한 열량의 값을 갖다가 우리가 비열이라고 얘기해줍니다. 똑같이 10도씨 활발함이 10도씨만큼 활발해지려고 하는데 어떤 놈은 굉장히 둔중해가지고 그리고 옆에 있는 거랑 다닥다닥 붙어서 난 쉽게 흥분 안 해. 그런 놈은 열이 많이 가해져야지만이 활발함이 10도 정도 증가할 거고 어떤 놈은 조금만 줘도 좋아 그래서 확 열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활발함이 갖춰질 때 활발함에 공급돼야 될 열의 정도를 비열이라고 한다.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 분자 분자 사이 굉장히 결합도 강하고 쉽게 쉽게 들뜨는 주변의 것들하고 딱딱 붙어가지고 쉽게 동요하지 않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비열이 상당히 높아요. 반면에 에탄올 같은 것들은 그렇지 않아. 에탄올은 뭐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에테르나 혹은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쉽게 온도가 올라가 버립니다. 쉽게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자율전자만의 금속도 쉽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열이라는 것보다 온도
정확한 정의는 온도 1도씨 상승할 때 1kg에 공급될 열량 에너지값, 요것이 이제 비열이에요. 1도씨 상승할 때 1kg짜리 물체 1도씨의 상승에 필요한 열량. 그래서 이거 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1kg이 1도씨 올 때 필요한 열량이 몇 칼로리냐? 요것이 바로 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열 좀 알아두시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열의 이동 방법, 전도대를 복사하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 비열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꾸준히 해야 되니까 온도와 비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선생님은 편집을 좀 길게 못해요. 시간이 없어. 다음에는 조금 더 길게 할 테니까 2개 나눠서 하든지 할 테니까 오늘 요 정도로 끝내자. 화이팅!